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남TV의 주문남입니다. 썸네일을 보면요, 현빈씨가 있고요, 감성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3년 1월 14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성 코퍼레이션, 원래 이제 회사는 버추얼텍인데요, 사명 변경을 하여 감성 코퍼레이션이 되었고요, 19년 김호선 대표님이 취임을 하고 21년 사명을 변경해서 감성적인 회사로 거듭날 터라는 뜻으로 감성 코퍼레이션이 탄생했습니다. 이 거듭날터 바로 밑에 있는 이제 기사 제목을 따왔는데요, 어쨌든 감성적인 회사가 되기 위해서 사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감성 코퍼레이션요, 스노피크와 관련되는데요. 스노피크, 여러분이 백화점 가면은 이제 아웃도어나 이런 옷 어류 매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로 1958년부터 만들어진 일본 메이커인데, 이거에 대한 관련된 회사입니다. 일단은 김호선 대표님, 즉 그 기업의 수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23년 3분기 주주 현황을 보면 김호선 대표님이 22.92%, 드리온이라는 이 아내가 대주주로 갖고 있는 회사가 5.37%, 스노피크가 4.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 30%가 넘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대단한 게 07년부터 09년까지 46억을 투자를 해서 12년에 라이브 플렉스 지분을 다 팔아서 차익을 116억 원을 이제 생기게 만들었고요. 15년에 클라우드 에어에 25억 유성증자를 투자를 해서 차익 12억을 만들었는데, 이 모든 돈을 가감없이 19년 감성 코퍼레이션 지배력 확대 유상증자에 92억, 구주 매입에 90억을 해서 182억을 투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100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사업을 하면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 망하면 180억 뭐 다 녹을 거잖아. 하지만 더 편하게 갈 수가 있죠. 뭐 ETF 투자든지 부동산 투자든지 뭐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대표님은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이 회사에 진심을 갖고 100%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할 거예요. 추후 행보가 참 특이했는데요, 지난해 2월 발행한 7회차 12 콜옵션 역시 김 대표님 15억 드리온 350 규모의 7회차 11을 트러스트 자산운용부터 사왔는데, 그 사온다고 말을 하고 나서부터 좀 약간의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170이었던 지난 8월 2250원까지 오르면서 발행 당시 전환가로 돌아왔는데요, 이미 4억이로 한 계약된 건인 만큼 가격과 무관하게 현 시점에서 거래를 진행을 했다는 게 큰 포인트입니다. 이 뜻으로 볼 때 이 회사는 앞으로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큰다는 건 매출이 더 늘고 주가가 더 오른다는 대표님의 자신감이죠. 스노피크 같은 경우는 일본에 본사를 갖고 있는데요, 일본 회사인데요, 투트랙을 갖고 있습니다. 스노피크 본사와 감성 코퍼레이션. 스노피크는 아웃도어 라이프 밸류 어페럴, 즉 일상에서 편하게 입고 아웃도어에서 기능성이 충분한 일상과 아웃도어를 아우르는 옷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 회사는 캠퍼가 아니면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한번 판매한 제품은 평생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영구 보증 제도, 즉 일본 특유의 그 장인 정신을 느낄 수가 있고요.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아웃도어 액티비티 어페럴, 즉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MZ세대를 고객을 타겟을 하였고요. 감성 코퍼레이션은 한국의 독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중국, 대만 등 중화권 커버하는 어류 사업을 독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게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노피크는 투트랙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19년 10월 스노피크 라이센스를 개혁하고 어페럴을 2020년 2월에 런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년 매출이 164억, 489억, 1174억, 그리고 1068억. 이 매출의 큰 비중은 역시 어류 사업으로 87.4%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시각적으로 보면은 아시다시피 액티몬보다 스노피크가 어마어마한 매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투자 포인트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즉 19년에 74억에서 154억, 489억, 1174억, 1068억 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채 비율이 126.4%에서 64.8%로 훅 줄었고요. 그만큼 자본금이 178억에서 633억까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보셔야 되는 스노피크 브랜드 사업 전략은요, 국내 기획, 디자인, 생산 95% 이상 하고요, 코리아에서 수입 5% 합쳐서 스노피크 어페럴인데요, 스노피크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직후 직접 기획, 소싱, 디자인만을 하고 있고 제품의 조절은
하도급사로부터 완사입 형태로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국내 백화점, 아울렛, 직영점, 그리고 대리점을 포함해 총 161개, 지금은 더 늘었고요. 온라인에서는 자사몰을 포함해 총 3개 판매점, 이 역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원재료 및 생산 설비를 보시면 당사는 의류 사업 부문의 경우 자체적인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약 20여 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완사입 생산 방식을 외주 생산에 공급받고 있고요. 이들 하도급 업체의 경우는 국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제작하여 당사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제품 형태를 받기 때문에 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이 원재료는 이것에 대한 것은 이제 이 하도급 업체가 갖고 있다는 것도 관리 포인트가 좀 편하다. 그래서 회사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관리 직원 9명, 사업 부문은 66명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것을 스노우피크를 국내에 출시를 하면서 나왔을 때 유승범 씨가 일단은 이제 했다가 그 당시에는 남성 제품이 70에서 80%입니다. 이후 23년 8월 이후 이제 현빈 씨로 이제 여성의 마음을 또 잡기 위해서 23년 9월에 이제 이 카테고리 제품을 보면요, 남성이 57%, 여성이 43%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광고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3%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1,000억 정도의 매출이면 30억 정도 광고비를 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별 오프라인 채널 매장 수와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수를 보면요, 아시다시피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는 현재 180개가 안 됩니다. 경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240개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23년 9월 21일 기준으로 오프라인 매장은 163개고요. 그리고 향후 예상이 사실 알겠지만은 앞으로 대지점 위주로 해서 40에서 50개 출점을 하여서 대략 210개에서 220개 가는데요. 제가 볼 때 경쟁사가 더 늘리면 그만큼 맞춰갈 것 같기 때문에 한 240개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을 강화하고 주요 외부 채널 입점 및 협업까지 하면은 240개가 충분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AD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 검색 통한 소비자 구매 증가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요. 다양한 온라인 채널 광고 집행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상승, 신규 고객 확보, 구매 유인, 그리고 주요 외부 채널 무신사, W컨셉, 29cm, 그리고 무신사와 전략적 협업 진행, SI, 패션 플러스 등 신규 채널 입점으로 채널 다각화 등등으로 많이 이제 늘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빠르게. 그리고 감성 코퍼레이션은 내년 매출 3천억을 잡은 이유가 바로 중국입니다. 스노피크 재팬의 현지 법인에서는 어페럴 제품을 수출해 현지 반응을 살폈습니다. 만약 잘 안 팔렸으면 중국을 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은 대만 수출 물량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갖고 가고 있고요. 이제 중국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어페럴을 가지고 들어갈 예정인데 이미 스노피크는 중국 가서 브랜드 이미지를 팍팍 쌓고 있습니다. 23년 3월부터 10월까지 꾸준하게 이제 수조, 베이징, 청두, 항저우, 광저우, 항주, 상하이 등등의 이제 매장을 했는데요. 이 매장 컨셉은요, 도시나 근교의 대형 카페나 캠핑 체험 공간을 마련해 고객들이 편하게 공간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매장 내부에 전시된 스노우피크의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급 캠핑용품 브랜드로서 이미지를 쌓아가고자 하는 스노우피크 전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어페럴 제품이 24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매출 3천억까지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스노피크 같은 게 이 매장은요, 백화점 갈 때 저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 오늘 백화점 가면 지나간 아웃도어 매장에서 볼 수가 있을 거라 보는데요. 스노피크의 한국 성공 부분은요, 첫 번째, 스노피크와 브랜드 로고를 공유를 하고요. 일상 캐주얼을 타겟팅, 디자인과 색감, 캠핑 용품에서 갖는 감성을 마케팅 도구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캠핑 장비는 산에 갈 때만 이용하는데 요즘은 이제 캐주얼한 옷을 입고 출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출근복도 되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또 이제 등산을 갈 수 있고 이 두 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캐주얼이 가능한 거죠. 근데 중국에서 성공 실현하려면 직접 브랜드를 성공시킨 경험과 중국 내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브랜드, 마케팅, 제품 판매에 대한 충분한 통제, 즉 브랜드 그 고유의 생각이 이제 그리고 제품의 질들이 이제 중국 갔을 때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변질이 안 되도록 충분한 통제가 필요하는데 이 파트너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이 정한 동사의 현지 파트너사 기준이나 브랜드 성공 경험, 애국 소비 이미지를 보유하고 좋은 유통 채널과 추첨할 수 있는 좋은 유통망을 이제 가질 수 있는 파트너사를 찾고 있고 추가로
브랜드 마케팅과 제품 판매에 대한 충분한 통제도 따라주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는 현재 2,975원으로 시가총액 2,698억이고요. 퍼가 14.3입니다. 그리고 동일업 점퍼가 7.8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간 기업 중에 F&F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감성 F&F에 대한 투자가 조금 머뭇거리지만 감성 코퍼레이션은 좀 관심 종목을 넣어두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올해 매출이 진짜 중국에서 대박이 나서 3천억이 찍히면 그 후에 4천억, 5천억, 6천억 그에 맞춰 시가총액도 그만큼 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